식물 첫 번째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건 식물이 무엇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해서 뭐를 만든다? 양분. 자, 여기서 말하는 양분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포도당을 얘기해. 자, 포도당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도 만든다? 산소도 만든다. 이제 자, 이렇게 쓰지 말자고. 어떻게 이산화탄소는 CO2 맞죠? 물은 H2O, 포도당은 C6H12O6, 산소는 O2. 뭐 나중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화학 반응식 하는 그지? 반응식에서 얘는 뭐다? 6개가 필요하고 6개가 필요해서 1개를 만들고 산소를 6개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디서 하느냐? 엽록체에서. 자, 엽록체는 주로 어디에 있더라? 식물의 잎에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언제? 낮에 빛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되는 물질이 뭐냐? 필요한 물질은 빛, 물, 이산화탄소. 그죠?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 자, 엽록소에서 흡수를 하고, 물은 뿌리에서 흡수하고, 빛은 엽록소에서, 잎에서, 이산화탄소 잎에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맞아요. 다음 포도당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이고요. 문제는 얘가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바로 뭘로?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뀐다.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숨을 불어넣으면 자, BTB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BTB 용액. 이 BTB 용액은 자, 색깔이 자,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녹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산성일 때 뭐라고? 노란색. 중성일 때 뭐라고? 녹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숨을 불어 넣었어. 숨에는 뭐가 있어? 이거는 이제 날숨인데 날숨에는 이산화탄소들이 있단 말이야. 이산화탄소. 자,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에 녹으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했다. 즉 무슨 성이 된다? 산성이 된다. 탄산 이렇게 생각하면 탄산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 탄산이니까. 됐죠?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BTB 용액을 넣는다. 자, 간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파란색으로 변했다. 왜 변했을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거든? 검정말이 뭐를 했다?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산소. 이산화탄소 사용이 중요한 거야. 이산화탄소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성이 됐다가 염기성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색으로 시작했다가 노란색으로 시작했다가 녹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점점점 색깔이 변한다. 그리고 은박지 이 알루미늄 호일로 쌓아놨더니 어떻더라? 얘는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뭐를 하지 못한다? 그치, 광합성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색깔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빛의 색이 빛이 세질수록 어때? 광합성이 늘어나지. 맞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해 안 해? 안 하지. 왜 그러냐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효소들이 모두 다 사용 상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광포화점이라고 불러.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 지금은 사실 몰라도 되지만 광포화점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빛이 와도 어떻더라? 일정하다. 그렇지. 일정하더라.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어느 특정한 농도 이상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대기 중에서 대략 한 0.1% 정도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됐고요. 다음 온도 같은 경우도 역시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해. 왜 그럴까?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거든. 온도가 높아지면. 대략적으로 40도보다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효소들의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변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뭐를 못한다? 광합성이 세기가 약해지더라. 알겠습니까? 됐죠? 아주 쉬워.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방금 잎에서 뭐를 한다 그랬지 우리가? 광합성을 한다 그랬어. 근데 잎에서 하는 또 다른 작용이 있어요.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산작용. 여기서 증산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물이 뭘로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불러. 사람으로 따지면 땀이 마르는 현상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 증산작용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물이 상승할 수. 잎에서부터 물이 마르니까 뿌리에서부터 물을 어떻게 된다? 채워 올릴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는요. 식물의 수분량 조절.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량을 어떻게 한다? 조절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지 참. 식물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체온을 조절한다. 체온을 조절함으로써 뭐를 한다? 식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뭐 한다? 막는다. 그렇지. 차단한다. 억제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잎의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증산작용 확인은 자, 식용유를 위에다 뿌려놔. 왜 뿌렸을까? 물이 뭐 하지 말라고? 증발하지 말라고. 직접 증발하지 말라고.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잎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다도 일어나. 그래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혀. 이걸 가지고 증산작용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 근데 이 안에 습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비닐 안에 습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증산작용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증산작용은 누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나. 그 다음에 다. 가는 세 번째. 뭐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 맞습니까? 따라서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누가 제일 높아? 거꾸로 가, 다, 나 순이지. 증산작용을 한다라는 건 물이 바깥으로 빠져 나간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됐고요. 자, 증산작용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잎의 기공에서 일어납니다. 잎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난다? 기공에서 일어난다. 됐습니까? 자, 이 기공은 이렇게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공변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두 개가 있어. 공변세포. 이 공변세포는 안쪽이 세포벽이 두꺼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안쪽이 두꺼워. 바깥쪽이 얇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낮에 광합성이 일어나잖아. 그치? 낮에 광합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될까?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뭐를 만든다? 포도당을 생성해. 자, 포도당을 생성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달아진다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물을 많이 찾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 농도가 잎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잎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뭐야? 주위에 물이 흡수됩니다. 주위에 물이 흡수돼. 물이 흡수되니까 어떻게 된다? 부피가 증가하겠지. 부피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얘들이 바깥쪽으로 어떻게 돼? 원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만큼 마냥. 그지? 왜? 가운데가 세포벽이 어떻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가운데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요 가운데가 바로 뭐가 된다? 기공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 언제 열린다? 낮에 열린다. 오케이? 오케이 바리?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알겠죠? 자, 그래서 잎의 기공은 작은 구멍을 얘기한다. 옆에 무슨 세포? 공변세포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기체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안쪽 벽이 두껍다.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표피세포인데 이 표피세포들은 뭐가 없다? 엽록체가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되는데 언제 열린다? 그렇지. 낮에 열리고 언제 닫히겠어 그럼? 밤에 닫히겠지? 아주 쉬워. 그래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그럼 낮에 기공이 더 어떻더라? 열리니까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더라. 우리 낮에 땀이 더 많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기공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어땠을 때 활발하게 되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어디까지? 잎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되고 또 따라서 이산화탄소도 어떻게 된다? 많이 흡수가 되므로 광합성도 어떻게 된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광합성과 증산작용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